네, 여러분은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19일 포구에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최 상병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명단 적고 이거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하라. 여기까지 좀 정리는 그 당시에 됐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날 이첩해가지고 하기로 했었었는데 다 이렇게 결재도 받고 갑자기 누구를 빼라, 누구는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불거지면서 보류 이게 뜨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너무 이상한 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장군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잘하시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하고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귀하게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네. 요즘 바쁘신데 어떻게 저희가 모셔서 괜찮으십니까? 네, 예. 네, 어떻게 지금 뭐 지역구 가시려고 하는 곳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남양주 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남양주 을. 네. 남양주 을은 어디가 남양주? 진접 별내 오남 지역입니다. 진접 별내 오남 지역으로서 네. 서울에 가까이 서울에서 있는 가깝고 데고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금 도시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젊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같이 추진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주민들도 우리 지역구에 일 열심히 하고 올바른 생각 가지시고 추진력 좋은 분이 오면은 우리 지역구가 발전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와주시기를 항상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한 얘기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제가 광복절 경축사였는데요. 경축사 내용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하고 있다. 이게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가 광복절 경축사 하는데 네.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맞죠. 저도 어저께 경축사를 들으면서 네. 경악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라 6.25 전쟁 기념일 기념사 같았어요. 6.25 예, 전쟁에 맞아요. 관계된 경축사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광복절.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고통받았던 역사를 되새기고 네. 그때 또 광복을 이루기 위한 독립투사들의 활동, 희생, 예. 네, 희생 이런 거에 대한 감사와 그런 뜻을 기리면서 그 우리에게 그 고통을 줬던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목소리가 나고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공유하는 하고 뭐 파트너국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진작 우리 국민을 편매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운동가라든가 진보운동가 여러 운동가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화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에는 이런 또 통합의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을 마치 일부를 공산주의 세력화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것이죠. 실제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 아니라서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에서 얘기했던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가 같고 또 정부 관계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어떻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한 4, 50년 전의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광복절에 강복절다운 메시지를 내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도 이것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황당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광복절도 그렇고 올해 광복절도 그렇고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네. 광복절다운 축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국민들 속에 빨갱이가 들어있다. 네. 그냥 솔직히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리고 니네는 민주주의 운동을 한답시고 빨갱이로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네. 이런 취지로 국민들을 색깔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네. 자꾸 갈라치기 하고 근데 대통령은 원래 통합의 아이콘이어야지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아무리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네. 진보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마치 태극기 부대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고 있으니 네.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럼요. 하나로 만들고 비전 아래 뭉치게 하고 과거 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상처를 쓰다듬어 주면서 대변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굴종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죠. 네. 한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 명단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특사 명단 보면서 경제인들 뭐 해줄 줄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김태우 씨가 진짜 이상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대법원에서 다 인정이 돼서 네. 3개월 동안 지금 형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특사로 빼줬단 말이죠. 네. 이거 무슨 메시지입니까? 글쎄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네, 안 가는 네. 메시지도 이번 특사 중에서도 보면은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의 특사 풀어준 이것은 사면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전처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판결을 불과 3개월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3개월도 안 돼서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물론 고유 권한이 사법권이 사면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치 옛날 왕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이고요.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태도도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이렇게 사면됐으면은 조신하게 좀 건신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또 재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느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그 원인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예산이 더 가는데 이렇게 마치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난감해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렇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번 이러한 사면을 보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사면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사법권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까지 지금 무시해서 네. 우리의 국가 체계를 흔드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하면 사면시켜 줘 버리고 네.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거 진보 보수 정부 어느 정부의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시행령으로 막 법처럼 만들어 버리지를 않냐.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도 막 2개월, 3개월만 지나면 전부 다 사면 복권을 시켜주질 않나. 네. 그 김태호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네. 사면시켜줘가지고 그 2022년 12월 말에 그 발표하고 2022년 1월에 신년에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면 복권시켜줬었고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 확정된 사람도 뭐 금방 아주 그냥 다 풀어줘 그렇죠. 버렸었고 이외에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뭐 통합이라던가 뭐 그럴듯한 뭐 반성이라든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을 위해서 뭔가 충성을 외쳐줄 만한 사람 내지는 내가 쓰기 편한 사람 요게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저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골격이 삼권 분립 체계지 않습니까? 네, 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권의 이러한 판결도 대법원 판결조차도 예를 들면은 사면권으로 그냥 훼손하고 있고 입법권인 국회의 법안 발의도 거부권 행사로 밥 먹듯이 하면서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아 진짜 대통령의 그런 그 고매하고 높으신 뜻을 저 같은 범인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보고 싶었으나 네.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네. 이해를 못하는 지경에 있긴 합니다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해를 많이 못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나마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의원님 모신 본격적인 이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속상해했었었고, 네. 왜 도대체 아니 군대에서 어떻게 지휘를 했길래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생태 같은 목숨을 죽게 만들었느냐. 여기 책임질 사람 빨리 좀 책임지고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사실 이게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던 박정훈 대령.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 이렇게 보고도 다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사건을 축소한다, 뭐 책임질 사람들의 숫자를 조금 빼라, 특히 특정인 누구누구는 안 한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외압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국기문란? 네, 그 군 지휘체제나 군기강이 문란한 사건이라고 보죠. 지금까지 저는 40여년 군대 생활 하는 동안엔 이렇게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군기강이 문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규정과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찰의 이첩을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마치 항명죄로 이렇게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항명이냐 국방부의 직권남용이냐 네. 이러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어이없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사해 보면은 저는 해병대 수사단은 아주 철저히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경찰에 잘 이첩을 했고 국방부가 오히려 이것을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 또는 외유, 외압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모든 사법권을 군 내에서는 군이 갖고 다 행사를 했어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대 범죄에 관계된 것은 군에서 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을 해서 해라 하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 3대 범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 항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첩하기 전에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결재를 받고 해군 총장, 상급자인 해병대 사령관 다 결재를 받고 문서로 했던 사항이고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조차도 문서로 없었고 말로 애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첩하지 말아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은 말하고 문서 한 장이면 공문으로 차라리. 모든 것이 해결됐을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네. 단장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이제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고 국방부에다 보고도 했었었고 네. 누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다 정리해가지고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네. 이제 오케이가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넘긴다, 이첩시킨다라는 것까지 네. 다 이제 결재를 받은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게 결재 라인이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네. 막게 된 것이 신범철 차관이 문자를 3번 보냈다는 겁니다. 네. 문자를 3번 보내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거 여기서 누구누구는 빼라. 특히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와서 그들이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명쾌한 지시가 아니니까. 네. 지금 조금 더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19일 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19일 날. 그리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 수사를 했고 28일 정도의 수사를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1차 보고를 하고 29일 날 유가족을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8명이 가실치사 혐의가 있다. 네, 그래서 네.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유가족께서도 대단히 철저히 수사를 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이렇게 조사했을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리고 나서 임성군 네, 예. 사단장. 네, 그리고 나서 30일 날 이제 오전에 해군 총장을 보고하고 오후에 수사단이 장관을 찾아가서 해병대 사령관하고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이첩하겠다는 것까지 결재를 맡은 겁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이제 국회에도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첩을 8월 2일 날 하려는 네. 프로세스로 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렇죠. 군이 철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네. 갑자기 31일 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국회 보고도 취소됐어요. 네. 저한테도 보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한 2시간 만에 취소가 돼서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런 적은 없어요, 예전에. 거의 없습니다. 장관이 서면 결재까지 다 한 것인데, 그래 보니까 그 전날 30일 날 저녁에 그 국가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죠. 안보실에서 장관께 보고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 한 거예요. 장관께 보고한 자료는 수사에 관계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건 안 됩니다.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국방부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국가안보실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정 안 되면 내일 브리핑할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료라도 보내라. 언론 브리핑 자료가 2-3페이지 되는데 거기도 계략적인 내용이 네네. 나와요. 그걸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이후에 사항이 급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그때부터 국방부가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장관 결재한 건데 어디선가 뭐 다른 의견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제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뭐 보류를 지시했다는데 그거 플러스라고 봐요. 그리고 하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또 설명을 하고 장관은 2번 하고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그 다음 이제 차관이 3번이나 전화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하고 그 다음 법무관리관
이제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가 법무관리관입니다. 네. 또 그 수사단에 여러 번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하라, 혐의 사실을 빼라, 여라 또는 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막 하면서 회유를 했던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것은 장관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간섭을 하면은 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나 또는 외압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아니까 명확하게 사실 이거는 장관의 지시하고 통상 보면은 문서 한 장 해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 이 사건은 이첩을 보류할 것 하고 딱 내리면은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아니까 애매하게 뜻을 자꾸 전달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냐, 이첩해야 되냐 애매하게 하니까 네. 그 해병대 사령관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해병대 수사단장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 1일 날 이첩하기 하루 전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해요. 국방부 안대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해병대 사령관도 검토하라고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장짜리로 보고서를 갖고 가서 또 보고를 했어요. 네. 국방부 안대로 하게 되면은 해병대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로 걸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29일 날 유가족께 다 말씀드렸는데 유가족 분들이 분명히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됐는데 언론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병대의 명예와 또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첩해야 됩니다라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명쾌히 결심은 안 한 것 같아요. 어쩌지 하다가 네. 그리고 그 8월 2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첩을 시켰던 사항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항을 해외 출장 나가 있는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노발대발하고 이제 그때부터 항명이니 뭐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온 거죠. 네. 지금 근데 신범철 차관은 나는 문자 보낸 사실 없다. 그냥 전화만 내가 3번 정도 했을 뿐이고 네. 내가 한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였을 뿐이다.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니까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였지. 뭘 하라 마라 이렇게 내가 지시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냥 장관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입첩하는 거를 조금 보류를 해달라 이런 정도밖에 안 말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하면 포렌식도 내가 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가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고 KBS랑 이런 쪽에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가서 딱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네. 박 대령이.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항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집단 항명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머지 참고인, 그러니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좀 빼줬어요. 그래서 집단 네. 항명이 아니라 개인 항명인 것처럼. 네. 자, 집단 항명으로 안 하고 개인 항명으로 이걸 빼준 거는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고 과잉 수사였고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대통령실이나 뭐 네. 안보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너무 과했다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처음 아니죠. 이것은 네.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네. 먼저 참고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 피의자로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은 집단 항명 수객죄 3명을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대령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단 전체가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령은 집단 항명 수객죄로 그 밑에 광역수사대장 중령하고 장관에게 보고서를 썼던 수사관은 2명은 집단 항명으로 입건한 겁니다. 이 집단 항명이란 건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시에서 적과 접촉한 지역에서는 집단 항명 수괴자는 사형. 사형이에요, 바로. 그리고 집단 항명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네. 평시에도 엄청난 3년 3년 수괴자는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이런 엄청 어마무시한 거를 먼저 걸고 압수수색 바로 들어왔잖아요. 피의자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 여론이 악화되고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건 너무 무리 무리하다. 가잖아요. 그래서 2명 집단 항명에서 다 빼고 빼주고. 이것은 수사단장 개인의 짓이다 하고 해서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 수개죄에서 그냥 항명으로 바꾸고 밑에 사람 2명은 이제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좀 바뀐 회유한 겁니다. 겁니까? 회유 그대로 좀. 그래 이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뺨 한 대 때리고 너가 아닌갑네 미안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이것은 네. 아마 변호사님은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가나요? 참고에서 피해자로 가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만큼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과잉 수사에다가 수사 자체가 이것은 입건시킨 것 자체가 지금 무리가 있고 우왕좌왕한다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국방부를 불신하고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단항명의 수괴는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중죄인데 어떻게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좀 부적절한 외압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오랜 군생활을 하면서 사단장, 군단장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군사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서명을 할 때가 많아요. 결정된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럴 때 보면은 이 정도 사안은 사실은 국방부가 비록 이첩 보류를 지시를 명확히 했는데 어겼다고 해도 이것은 항명죄라기보다는 지시 불이행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징계 사항이지 이것을 뭐 형사사항까지 왜냐 이것을 구두로 명시되게 서면으로 딱 해서 문서로 해서 했으면은 그러는데 말로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한 사람도 잘못일 수가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은 감찰에서 검찰이나 군사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찰에서 해서 지시 불이행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가하게 하는 것은 뒤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또는 뒤에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것도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 김영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네.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금 국방부 검찰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고 네네네.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 검사가 어렵고 경찰도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첩시켰는데 한 5-6시간 동안 경북경찰청에서는 이첩을 안 시켰다고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경찰 자체도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소 고발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공수처는 장군급 이상이에요. 중령, 대령, 부사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먼저 여기에 관계된 상임위 국방위, 법사위, 운용위, 네. 행안위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특검 가더라도 이건 좀 밝혔으면 좋겠다.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이첩 결정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 이걸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국방부가 네. 막 움직인 거. 이게 MB 정권 당시 김태효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종섭 현 장관과 임성근 사단장. 이게 인연이 네. 있기 때문에 임성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네. 사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장관이 결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바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걸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위에 국가안보실과 그 윗선에 강한 개입이 없이는 이와 같은 형태를 그렇죠. 군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윗선에 입김이 있었고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의원님께서는 검찰 개입설은 그럼 어떻게 왜 얘기하신 거예요? 검찰이 개입했어요? 이것은 예, 제가 제보를 받으니까 네. 검찰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군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빨리 넘겨라. 검찰로 포항지청이나 이런 검찰로 넘기라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런 제보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확인했느냐 했더니 본인도 들었다. 포항지청에 있는 검사가 해군 본부에 있는 군 검찰에게 전화를 한 것은 들었다. 네. 그런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화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하더라. 그럼 왜 검찰에서 민간 검찰에서 왜 이것을 나서서 뭐 넘기라 또는 정보 공유를 하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하고 경북 경찰청에서 이관하면은 이첩하면 그제서야 경북 경찰청하고 민간 검사들하고 교류해서 정보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 이것도 어떤 외압 때문에 그런 건지 업무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장관 결재를 하루 아침에 엎은 데는 뭔 큰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포항지청에서 전해했다면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했구나 하는데 지금은 검찰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외압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상해요. 일개 지청에서 네. 국방부를 상대로 네. 이거 내놔라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웃긴데. 네, 빨리 보내라 또는 뭐 정보공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하면. 이것을 행안위하고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국방위에서는 따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외압이 작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걸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사단장이나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임위와 또는 그게 안 되면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특검 얘기하셨는데 네.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게 다 필요하군요. 그러면. 네네. 특검이 필요해요. 특검이 국정조사도 필요해요? 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왜 한계? 국정조사는 무슨 한계가 있고 특검은 왜 괜찮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네. 그 수사를 해야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뭔 지시를 했는지 하려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포렌식을 해봐야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는 그래서 자료 요구해서 자료 요구 제공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도 밝히기 어렵다.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느냐. 공수처도 다 해당자가 아닙니다. 그 장관이나 차관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부조인 수사단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이 시도,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네가 책임을 조금 줄여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건 일단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네.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수사하고 공표하다 보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수사하다 보면은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네. 지점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특정인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사실은 수사를 현장에 있는 대대급 이하로 국한되면은 언론의 주목도가 적은데 장군들이 들어가면은 또 언론의 주목도가 커져서 사건이 커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소 은폐를 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런 방구도 지금 하지 않고 안 끼어들어요, 요즘. 차관은 지것만 지는 네. 뭐 문자 보낸 적 없다. 그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사가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박정훈 대령은 내 말이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임성근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증빙하는 문자 카톡인가 문자인가 네. 그것도 공개했어요 이미.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축소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객관적 증거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전면전을
전면 승부를 하고 전면적으로 내가 나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좀 도와주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북돋아주고 박수 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사실 수사단장 그 박대령은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예요. 아. 그리고 박대령은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어요. 해병에서 군사경찰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에요. 네. 그럼 더 이상 진급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네. 본인이 사실 위에서 장관이나 차관 지시든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그냥 따르면은 후환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규정대로 했을 때 후환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은 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직접이든 그럼요. 간접이든 그걸 감수하고까지라도 나는 아들에게 떳떳한 군인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이런 사고인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들과 연계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렇죠. 하기 조용히 할 쉽잖아요. 텐데.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의도만 전달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 아들의 앞날까지 생각하면 너 입 다물어야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군요. 네, 아 뜨거가 됐군요. 아 뜨거가. 예, 그 박대령 스스로도 그걸 밝혔잖아요. 아들이 육사를 다니는데 생도인데 아버지로서 뜻하기 위해서 그러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박대령도 상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과 정의에 따라서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못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께서도 고 최수근 네.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엄정히 수사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이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거를 국방부 장관이나 했다면은 그들이 오히려 항명죄죠. 맞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듣다 보니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좀 자주 모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